67세 교장 선생님이 정년 후 가장 먼저 폐기한 건 훈계 본능이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면서도 왠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직을 이끌고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역할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돈, 건강, 취미 같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습관을 내려놓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내가 옳다는 확신과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본능 말입니다. 은퇴 이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태도,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여유, 그리고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힘들어하는 경우는 대체로 과거의 역할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가정에서의 권위, 사회에서의 위치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준비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 방식의 전환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첫째, 통제하려는 마음. 둘째, 인정받으려는 집착. 셋째, 훈계하려는 습관. 이 중에서도 훈계 본능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지도하고 책임져 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도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웃이자 가족, 친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삶이 편해집니다. 여기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꿔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초반에는 집에서도 학교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손주 숙제를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바로 지적하고 자녀 부부의 생활 방식에도 조언을 쏟아냈죠. 처음엔 가족도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학교는 끝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김 선생님은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신 손주와는 함께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꾸자 가족과의 갈등도 줄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박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이나 경로당에 가서도 무의식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부터 행사 계획까지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부장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리더가 아니라 그냥 회원이구나. 이후 그는 일부러 뒤로 물러나 경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텃밭 모임에서 조용한 실무자로 활동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경험을 나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앞에 서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하자 집에서 모든 일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왜 이렇게 해? 처음엔 사소한 잔소리였지만 점점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생활 영역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요리와 장보기를 맡고 아내는 여행 계획과 취미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방식에 대해 평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재미를 찾았고 아내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훈계하기보다 잘한다, 재밌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은 역할을 내려놓고 관계를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첫째, 조언 대신 질문하기. 그건 틀렸어.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사람보다 대화하는 사람이 더 환영받습니다. 둘째, 새 역할 만들기.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공백을 두지 말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자, 취미인, 배우는 사람, 이웃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인정 욕구 내려놓기. 회사나 학교에서 받던 존중을 그대로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대신 작은 성취와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칭찬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은퇴 준비는 결국 마음 준비입니다.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고단해집니다. 반대로 훈계 본능 하나만 내려놓아도 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은퇴는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직함 없이도 존중받는 사람, 지적하지 않아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연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해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번 웃어넘기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관계 방식과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훈계 본능을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노년학 연구를 보면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방식이 건강과 행복,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꽤 많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역할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단순히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축이 이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의사결정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이 뇌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의 가소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다만 반복된 행동이 많을수록 자동 반응이 강해집니다. 평생 누군가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온 사람은 상황을 보면 자동으로 조언 모드가 켜집니다. 이게 바로 훈계 본능입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는 그 자동 반응이 관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 인간관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상대에게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반대로 경청과 공감 중심 대화를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대화 방식 자체가 신체 반응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자율성 오타너미입니다.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이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훈계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면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율성이 존중될 때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건 자기결정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방식의 관계가 건강할까요? 과학적 연구를 종합하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조언 중심에서 경험 공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답 형태로 제시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대신 내 경험에선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정도로 공유하면 상대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강요받을 때보다 스스로 선택할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 긍정적 감정이 커진다고 합니다. 둘째, 새로운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악기, 외국어, 운동처럼 조금 어려운 활동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입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평가하는 습관도 줄어듭니다.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타인의 방식에 관대해지죠.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재산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질이란 갈등이 없는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훈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은퇴 후에는 하루 중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으로 좁아집니다. 직장처럼 공식적인 권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전 방식으로 계속 지시하거나 평가하면 관계가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반대로 한 발 물러나 듣고 공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경험을 묻고 조언을 요청합니다.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강한 권위에서 부드러운 영향력으로 이동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오히려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사람은 갈등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려 합니다. 즉, 노년기는 원래 더 평온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할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그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입니다. 지도하는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평가하는 위치에서 공감하는 위치로, 정답을 주는 사람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뇌는 반복을 통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지금 조언하려는 건가? 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한 박자 늦추고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행동 변화가 몇 달만 지나도 자동 반응을 바꿉니다. 실제로 행동치료 연구에서도 의식적인 반응 수정이 습관 회로를 바꾸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잘합니다. 자신이 예전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바꿉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대신 친밀감을 얻고 지시를 줄이는 대신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그를 존중합니다. 생각해보면 훈계 본능을 버린다는 건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은퇴자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도 준비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을 줄이고 듣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는 삶이 되니까요.